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AI 마케팅 연구소의 이동현입니다. 네, 공유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신 분을 초대해서 오늘 그 특강 형태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시간이 지금 8시 5분 정도. 예. 네, 저는 이동현이고요. AI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마케터로서 이제 협력 업체들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마케팅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AI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협력 여러 교수진들하고 생성형 AI의 콘텐츠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교육은 물론 이제 그 회사들 업무 효율화, 기관, 학교, 업체 뭐 이런 쪽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코엑스에서 AI 쇼라는 이제 행사 프로모션도 진행을 했었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농업 기반의 하독에서 여러 가지 AI 교육을 또 마케팅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학교 기관은 물론 비즈니스 협력 마케팅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저희하고 협업을 원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같이 비즈니스에서 협력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유를 풀고 이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네, 오늘 보험 관련된 특별하신 분을 모셨으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공유가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재물보험, 즉 화재보험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목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재물보험의 용어 이해, 그리고 화재보험의 건물을 급수 이해, 그리고 화재보험이 장기와 단기, 네,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인카금융서비스라는 보험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연도 챔피언, 뭐 월도 챔피언 계속 꾸준히 다 하고 있고요. 그 인카금융서비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GA 대리점이라고 해서 저희 그 핸드폰 사러 가면은 SK 매장, KT 매장, LG 매장 같은 경우는 SK는 SK만 팔고 KT는 KT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복합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또 대리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가 그런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 보험사를 다 취급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 당연히 비교 견적이 다 모든 회사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도 설명을 들어도 그 다음날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리기 식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쉽게 풀이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제 사례와 그리고 어떤 걸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재물보험이 즉 화재보험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 당연히 건물 가액이 있겠죠. 근데 건물 가액의 기준이 천장과 벽 또는 기둥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닥도 같이 포함이긴 하지만 일단 정의는 그렇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이 건물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그 건물 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채워 넣게 되겠죠. 그게 이제 시설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매장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이제 벽이나 천장, 바닥 등에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저희는 시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기 비품 같은 경우는 이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재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이제 책상, 컴퓨터, 뭐 칠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재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에서의 뜻하는 거, 주택에서는 저희가 가재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영업장 내에서는 집기 비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재물보험에서 그 재고 자산은 정의는 그렇습니다. 원부재료, 그리고 제공품, 반제품, 제품 등을 뜻하는데 쉬운 예로 콩자반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콩 같은 경우는 원재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부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콩 자반이 이제 완성된 상품, 이제 제품이나 상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에서의 건물 급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장이 제일 잘 되는 곳이죠. 보시면 기둥이나 보호 바닥들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철골이 들어가면 거의 다 1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철근이나 철골로 들어가면 대부분 1급입니다. 그리고 1급인 건물 자체가 보험료가 그래도 2급, 3급에 비해서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벽돌로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집이나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 그리고 벽돌로 지어졌지만 이제 부분 그 패널 같은 사용해도 2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3급부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창고형 건물 아니면 이제 공장들이 대부분 이제 H빔으로 기둥을 세워서 판넬들로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3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급 같은 경우는 천막입니다. 네, 철골 같은 경우는 뭐 H빔이나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싸는 건 천막이기 때문에 천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보험사든지 간에 인수가 안 돼요. 네, 만약에 뭐 천막 안에 물건을 제거하는 창고라던가 그런 걸 짓게 되셔도 이건 아예 보험사에서 인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예 목조 건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의 실사례인데 목조 건물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고객님이 계셨는데 목조 같은 경우는 가입이 되긴 하지만 100% 가입 금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쉬운 예로 그 아까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기둥과 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그 1억을 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만 인정을 해주고 어떤 보험사에서는 500만 원만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두 개의 보험사를 합쳐도 1,5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목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창고형이지만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인수가 아예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보험과 단기 보험으로 나뉘는데, 이제 대부분의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공장도 있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1층 같은 경우는 1층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평수가 30평이 넘어가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는 단기 1년짜리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안 하시면 벌금이고요. 그리고 뭐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도 뭐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런 걸 가입을 안 하시면 무조건 벌금 같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은 거의 다 장기보험에 속해입니다.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보험은 저희 자동차 보험 갱신하는 것처럼 1년마다 보험을 재가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저희가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을 하잖아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하게도 알려드리면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뭐 화재보험이나 각종 배상 책임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단기보험의 단점은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장기보험에는 10가지의 보상을 특약을 넣는다고 하면은 단기보험 같은 경우는 그거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 같은 경우는 장기보험은 기본 3년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납입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보험은 무조건 1년씩 계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큰 차이가 장기보험을 처음에 가입하실 때 보험료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 보험료가 산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험을 20년까지 가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처음에 가입한 보험료와 20년이 지나 만기가 됐을 때의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근데 단기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보험료 상승이 될 수 있어요. 단 위험이 높은 업종일 경우에 한해서죠. 그래서 특히나 그 공장이나 창고, 그러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업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시는 상승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거의 장기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단기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갱신의 폭이 저희도 거의 예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험을 저는 추천드리고, 그럼 화재 보험을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 하면 좋은가? 일단 쉬운 예로 제가 이제 하나 예시를 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보험 일을 하기 전에 농산물 그 제조 업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촬영한 영상인데 저희는 그 나무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물 원재료가 말린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물에 불려서 솥에 삶아서 그리고 지금 보이는 노란 통에 그 원재료를 넣어서 불리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지금 사진 배경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 솥이 있고, 그리고 원재료를 담는 물통이 있고, 그리고 저 솥을 켜는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보일러를 등유로 했었거든요. 이제 가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등유로 진행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료를 저희는 이런 통 안에 담아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햅섭 인증을 받은 회사여서 해섭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하는 포장기도 있었고, 포장지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햅섭실에 있는 기타 물건들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그 사진 그 가운데 사람 보시면 뒤에 냉장고도 있잖아요. 이 냉장고가 저희가 한 5동까지 있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럼 이렇게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험가입을 하셔야 되냐? 그래서 건물가입 같은 경우는 쉬운 예로 그렇습니다. 건축을 재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3급 건물 같은 경우는 그 H빔으로 세워서 판넬을 박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순수 건물만 올린다고 했을 때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럼 건물 금액을 1억이라고 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기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공장과 매장과의 좀 운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집기와 시설을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재료 생산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집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장고, 뭐 천장에 달려있는 형광등, 에어컨, 이제 사무실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계 금액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했던 솥, 그리고 보일러,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천장에 크레인도 있었거든요. 크레인. 그리고 물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통, 뭐 진공 포장기. 그래서 기계 금액은 원재료에 생산되는데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온유도 이 보일러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한 5천 정도 했었고 솥이 저희가 주문 제작하는데 개당 한 4,5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솥을 저희는 3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이 3개 금액 합치면 거의 4,500, 9천, 한 1억 5천 정도 보시면 일단 여기에 기계 금액에 1억 5천 정도 일단 솥에 관련된 비용과 그리고 크레인, 그리고 물통, 진공 포장기, 각종 기계들 더한 합산값이 기계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재보험에서 보상의 기준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님 암에 진단되면 저희가 1,000만 원, 5천만 원 드릴게요 하는 정액 보상이잖아요. 근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피해 입은 거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솥을 저희가 4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하지만 저 솥에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리고 또 감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대충 한 6%에서 8% 정도 해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8%에서 12%까지 감가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럼 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년 정도 사용하면은 거의 한 20% 정도 감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냉장고 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잖아요. 그런 제품 원재료나 아니면 제품 완성품 이런 것들이 재고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재고 자산이 한 1억 정도 있어. 그리고 포장지나 또 제품의 원재료가 또 있으면 그것들을 합한 금액이 재고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공장 건물 보면 대부분 이 공장 건물 안에 물건을 다 집어넣긴 하지만 공장 건물 밖에도 물건을 쌓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따로 뭐 한 1평, 2평, 3평 정도 되는 공간을 창고 건물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당연히 나오진 않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은 거니까.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지은 거를 저희가 고지사항 때 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 사고 나셨을 때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저런 부분을 놓치고 보험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사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저거는 보험회사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소상공인 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물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당연히 재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의 시설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천장이나 벽이나 바닥을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시설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집기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은 집기 금액,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시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고 자산 같은 경우도 창고랑 동일합니다. 뭐 컵 카페 같은 경우는 원두를 보관을 하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 컵 뭐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겠죠. 아니면 포장지 이런 것들도 다 재고 자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창고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밖에다가 무엇을 쌓아 놓거나 아니면 건물 뒤에다가 창고 형식으로 그걸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건축물 대장이 당연히 나오진 않지만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심사를 맡길 때 사진을 찍어서 보험회사에 미리 고지만 하신다면 다 보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안에서도 창고 안에서도 뭐 재고 자산이나 당연히 시설이나 집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제 저희는 창고식으로 쓰니까. 그래서 재고 자산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은 똑같이 금액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전국에서 화재 발생 건이 대충 한 4만 건 정도 된다고 이거는 통계자료에 나와 있어요. 소방청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정말 수십, 수백만 건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화재보험으로 청구하는 건은 전체 가입자에서 1% 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구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쉬운 예로 화재보험을 저희가 뭐 몇십억, 몇억으로 가입을 하는데 주택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건물가액이 기본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뭐 집기 물품 이런 거 다 합쳐도 보험료가 2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럼 보상하는 금액은 몇 억인데 보험료를 실제 내는 금액이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쌀 수밖에 없는 게 이 통계를 보시면 바로 나와요. 실제로 화재 건수는 4만 건밖에 안 되지만 가입한 사람은 수십 수백만 명인데 근데 여기서도 화재 보험으로 인해서 청구하는 가입자는 실제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왜 가입을 할까요? 뭐 때문에 화재 가입을 할까요? 화재보험 가입을 할까요? 제일 큰 이유가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피해 금액이 매우 큽니다. 정말 커요. 쉬운 예로 몇 년 전에 롯데케미칼 서산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피해 금액이 뭐 수백억에 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뭐 몇백만 원 단위로 끝나지 않잖아요. 크게 나면 뭐 윗집, 옆에 집, 크게는 아파트 동안채가 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제일 큰 이슈가 인천 청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아파트 단지가 거의 다 잿더미로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피해 금액을 과연 산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층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뭐 당연히 평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100평 기준에 1000에서 3000 정도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발생을 안 하면 천만다행이지만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정집 같은 경우는 몇 억으로 끝나지만 근데 대형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감히 상상도 안 가죠. 그래서 화재보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보상의 주체는 거의 책임의 주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 보험에서는 쉬운 예로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 그리고 뭐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배상 책임 보험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이거 혹시 마이크 켜고 이거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배상 책임 보험의 정의를 정확히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배상 책임 보험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당연히 나 때문에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 제3자를 보상해 주는데 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만 보상이 됩니다. 근데 쉬운 예로 저희 누수 관련돼서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누수 같은 경우는 1차 피해가 당연히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2차 피해 이제 밑에 집에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1차 피해는 당사자는 보상해서 당연히 져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2차 피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3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쉬운 예로 저희 자동차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을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상대방이 후미 추돌을 했다. 그럼 이건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100% 과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저를 다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저의 과실이 단 1%나 잡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1%에 대한 것도 제가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정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부분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의 주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럼 쉬운 예로 이 누수로 한 번 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새 들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그 집이 노후가 돼서 공용 배관에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저의 잘못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은 이제 집주인 거지만 공용 배관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집주인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집주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밑에 집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배상책임보험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의 주체가 중요해요. 네, 누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잘못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하자면 당연히 그건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매장 안에 화장실이 있고 지금 옆에 사진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장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매장을 이용을 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고 이제 매장 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밖에 화장실을 다녀야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매장 안에서 화장실을 갔을 때 화장실이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물기 때문에 내가 잘못 밟아서 엎어져서 다쳤다. 그리고 매장 밖에 나가서 상가 공용 화장실에 가서 그 화장실이 미끄러워서 내가 다쳤다. 이랬을 때 보상의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매장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 공간 안에서 제3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매장 주인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건물 밖에 고객이 화장실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 공간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렇듯 책임의 주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누구 때문에 다치고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또 다시 한 번 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저희 운전하다가 포트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포트홀 사고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사고로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당연히 저의 과실은 없잖아요. 그거는 그 도로를 메꾸지 못한 그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시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도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시에 전화를 해서, 지금 저 포트홀 사고가 났어요. 그 블랙박스 영상이나 그런 걸 증명을 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가 타이어가 터지고 교통사고가 났으니 우리가 보상을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은 앞에 뭐 일상배상책임보험, 뭐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배상책임보험의 정의는 어찌됐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너가 다치면 너만 보장을 해줄게 해요. 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고 화재보험의 실제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1층에 밖에 그 냉장고를 돌리잖아요. 냉장고 실외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영업을 준비하는 도중에 실외기에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벽면에 보시면 저기 벽이 아니라 유리거든요. 그래서 저 유리가 금이 갔었고, 그리고 실외기가 하나는 거의 뭐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도 그게 살짝 옮겨 붙어서 재사용을 못한 정도까지 돼버렸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보상 같은 경우는 실외기 재설치 비용을 당연히 다 보상을 해줬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꺼짐으로써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재고 자산이나 뭐 물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고기가 당연히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고기를 못 쓰게 돼서 그 금액을 책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 이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외기 뒤에 벽면, 저게 유리창인데 유리창에도 살짝 금이 가서 저 통유리 자체를 아예 교체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썬팅까지 시공하는 비용 전액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빗대어 봤을 때 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체 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연소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피해 금액만 저희가 잘 산정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집기나 뭐 시설이나 이제 기계 금액 같은 경우는 통 합쳐서 저희가 10억으로 저희는 예산을 잡았는데, 근데 실제로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그 금액을 뭐 보험료가 비싸다는 핑계로 뭐 금액을 2억이나 3억으로 잡았을 땐 당연히 피해를 저희가 보겠죠. 근데 고객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도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려야 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가액과 그리고 이제 집기 그리고 기계 금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얼추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상태라면 일단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금액대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가 말 그대로 그냥 글을 읽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상 사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은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뺐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실제 운용하시면서 예시나 사례나 아니면 지금 뭐 고민이신 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Q&A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빼놔서 혹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아유, 네. 어떤 거든 여쭤봐 주세요. 제가 자동차 보험에 관한 건데요. 네네. 네,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네. 그 차 뒷면에 그 기스를 내고 사라졌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혹시 블랙박스에 그 영상이 찍혔을까요? 블랙박스는 아직 확인 안 했고 CCTV는 확인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네, 내 차 옆에 전봇대를 막 치고 그 이제 상가주택이어서 주차장이 네네네, 실내가 아니고 실외예요. 네네네, 근데 그 거기 주차를 못하게 외부 차량 주차를 못하게 네, 줄을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못 네네네, 들어오게 주차를 못하도록. 근데 네네네, 그 주차 줄이 노란색인데 네, 노란색이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막 그 해코지를 하는 거야. 내 차에서 하는 막 하는 거가 야간에 찍혔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걸로 뭐가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네. 그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집도 알아요. 그러면은 쉬운 예로 바로 그냥, 앞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만약에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네, 불편하죠. 불편하시다면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안 되고, 그냥 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일단은, 경찰에요. 네, 증거 영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증거 영상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네. 이러이러하다. 근데 네. 이분한테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어렵다.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세 번째도 있네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네. 일단 상황 설명을 다 해드리고, 네. 주차되는 차량을 지나가는 행인이 뭐 해서 잘못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일단 이거 일단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보험회사 네. 직원이 일단 나와서 다 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요? 네, 쉬운 예로 일단 그 상대방한테 일단 저희가 돈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입한 보험 중에 자차라는 특약이 있잖아요. 네. 그럼 먼저 저희 돈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그 네. 수리비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네. 상대방한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이거, 좋은 방법은 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아마 깔끔하고 좋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화재보험, 그 재물보험 관련해서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죠? 한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을 다 판매하는 대리점 소속이라, 재물보험에 국한되지 않으셔도 다른 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든 여쭤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게 어려웠어요. 뭐 저런 게 어려웠어요. 뭐 그런 거 없으실까요? 임미란 님이 Q&A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네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임미란 님 혹시 지금 마이크 못 켜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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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아니, 뭐, 궁금한 건 아직은 없고,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려고 유익한 정보라고 하셔서 들어왔어요. 일단 더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그 강의는 굉장히 심플해서, 솔직히 그 보험 같은 경우는 글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상황 같은 걸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이해가 좀 빨리 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제가 좀 굉장히 짧게 잡았고, 좀 그 소통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려고, 네, 일부러 제가 그렇게 강의안을 짜가지고, 일단 화재보험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든 상관없거든요.
화재보험을 잘 가입하려면 이제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이럴 때는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맞습니다. 가입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팁 같은 거.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오늘 사업자분들을 중심으로 밖에 글을 안 쓰긴 했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가 거의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 금액, 그러니까 아파트로 만약 예를 들면은, 당연히 저희 건물 금액이 있고, 그리고 저희 집기 금액 같은 경우는 쉬운 예로 뭐 테레비, 소파, 침대, 뭐 장, 그런 것들인데, 이 가입 금액을 어느 정도 정확히 좀 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보험 설계를 하면은 이제 고객님한테 주소만 받은 다음에 고객님은 이런 걸 저희한테 안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의 가입 금액을 넣어요. 그리고 저희가 화재보험을 설계를 할 때 건축물 대장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화재보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을 때 지금 고객님 집 같은 경우는 건물 금액이 1억이에요 라고 했지만 고객님은 저 그래도 1억이 아니라 10억 가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례 보상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피해 입은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을 가입했다고 해서 정액 보상처럼 1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실피해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경 써야 될 건 당연히 우리 집에 갖고 있는 금액들, 건물 금액, 그리고 시설이 아니라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집기 금액이 되겠죠. 집기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일단 이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 이거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집에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이제 저희 집은 당연히 이제 물이 이제 흥건하게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밑에 집에 피해를 본 게 없는 거죠. 그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을 일단 받아야 되는데,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나는 보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내 피해를 보상받으시려면 화재 보험 중에 급배수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배상 책임 보험에만 거의 집중을 하기 때문에 급배수 특약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급배수 특약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개인 보험에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무조건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가 보험사에 정확히 일러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보험 가입했을 때는 1번에 살았는데 최근에 이사를 해서 이제 2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뭐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소지 이전부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보험 주소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집에 갔는데 막상 이제 피해를 입어서 배상 책임 보험을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주소지 이전이 안 돼서 이거 가지고 딴지 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셨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의 주소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제대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급배소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솔직히 하셔도, 뭐 화재보험 설계사가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배상 책임 보험만 제대로 가입이 돼 있더라면 큰 피해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이 고객의 부주의거든요. 근데 그 부주의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 대부분 이사하게 되면 그 멀티탭, 전기 연결해서 좀 멀티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멀티탭을 기존에 쓰던 집에서 고스란히 가져와서 또 쓰는 분들이 굉장히 당연히 거의 다 100% 아마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멀티탭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이 거의 저희가 2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전전기가 발생해서 멀티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탭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멀티탭도 거의 한 2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해주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누수 같은 경우도 좀 누수가 발생하는 것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그 싱크대 배관 보면 이제 그 세탁기 물 빠지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싱크대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냄비나 아니면 이제 쟁반 같은 경우를 놔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쟁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돼 있잖아요. 플라스틱 소재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쇠나 스텐으로 돼 있는 쟁반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고객님이 그 쟁반을 싱크대에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호수의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면서 호수에서 살짝 벌어진 그 틈이 이제 물이 한 번에 당연히 막 콸콸 넘쳐 흐르진 않았겠죠. 근데 사용하시다가 물이 조금씩 넘치면서 호수가 조금씩 이제 넓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누수를 발생하신 분들을 이분들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런 부주의만 솔직히 조심하신다면 화재보험 가입하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 않으실까, 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회사에 네. 지게차 차량이 있는데 이것도 그 시설 기계 장치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대표님 죄송한데 그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 네네. 내에 이제 네. 식품 공장에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네네. 회사에 작업하면서 이제 지게차가 이제 네네네. 네. 지게차 사용을 하고 네. 어, 뭐 배달 차량으로 이제 차량이 이제 주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이제 이게 지게차나 이 차량에도 피해가 가면 네. 요거를 그 기, 기계 장치로 보는지 아니면 요거는 따로 봐야 되는지 아, 아니면 그거를 네. 여기에 가액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아까 뭐 건물 밖에 있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네네네. 해야 되는지. 쉬운 예로 이거 잠시만요. 그 공장이랑 매장이랑 제가 아까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매장 같은 경우는 집기랑 시설을 따로따로 봅니다.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시죠.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제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집기랑 시설을 거의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집기 시설에 지게차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장 주차장에 지게차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제 자동차와 지게차는 타겠죠. 그럼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집기 시설에서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쉬운 예로 저희 자동차 보험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보상이 될 겁니다. 네, 화재 그럼 보험에서는 자동차는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럼 그 자동차는 이제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혹시나? 근,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게 만약에 그 주차장에 우리 차가 아니라 남의 차가 가 있다면 그 남의 차는 보상이 되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죠. 네. 이게 내 거냐 남의 거냐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까요? 더 뭐 질문 있으시면은 더 한번 또 여쭤봐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보험 컨설팅 따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드릴게요. 그걸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늦은 시간 이렇게 같이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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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밤 지금까지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네.